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13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아직도 한국 축구 팬 여러분들은 충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왜냐고요? 토트넘의 홈에서 19위였던 입스위치 타운에게, 그때 승리가 한 번도 없었던 입스위치 타운에게 충격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잠을 못 자겠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있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짜증이 난다 라면서 토트넘을 닭집으로, 보양식 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고요? 승리가 없는 팀에게 자꾸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토트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또 정말 아쉬웠던 점은요, 모든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가정을 해본다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했다면은 3위에 올라가면서 지금 막판에 우승 레이스도 해볼 수 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우승 레이스를 할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홈에서 약체팀한테 잡혀버리면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 토트넘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 여러분들도 의욕상실을 해버리게 만든 이번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데요. 근데 저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63%나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정말 엄청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지금 홈에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강팀들을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삼계탕집 맛집답게 지금 약체팀에게는 원정에서도 지고 홈에서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일관성이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런 충격패가 있은 후에 토트넘이 왜 이렇게 약체팀한테 발리는지 비밀이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현재 선수단 내에서 발견한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적어도 이상적이지가 않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는데, 일요일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스위치 타운에게 프리미어 리그 승리를 선물해 주었다 라면서 토트넘이 맛집 역할을 했다, 보양식 역할을 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가 나왔는데, 토트넘은 현재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입스위치 타운은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큰 이변을 일으켰고, 상상할 수 있듯이 토트넘이 왜 홈에서 충격패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잭 피트 브룩 기자는 토크쇼에서 토트넘의 문제점 중 일부를 논의했는데, 토트넘은 내부적으로 일관성과 관련된 한 가지 큰 문제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토트넘 측에서도 선수들의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서 토트넘 내부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기사는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 측은 자신들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 알고 있다. 피트 브룩 기자는 토트넘의 경기력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클럽 내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 피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주는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경기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조차도 매주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클럽 내부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주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모든 선수들이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텐데 손흥민 선수는 부상이 있었고 분명히 손흥민은 지난 9시즌 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도 잘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은 좋은 시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메로도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너무 불안정해서 더 이상 팀에서 선발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셉셉이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셉셉이 혼자 매주 경기에서 활약하면서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일관성에 큰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못하고 있고 로메로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메디슨은 너무 불안정해서 이제 벤치로도 밀렸다 라면서 메디슨, 로메로를 비난하는 잭 브룩피트 기자였는데 뭐 손흥민 선수는 부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 위주의 전술을 안 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진했다기보다는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브룩피트 기자는 아무래도 토트넘 내부 사정을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한국 팬들보다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토트넘 스쿼드가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잭 브룩피트 기자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이제 더 부트름이 코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토트넘은 현재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흥민은 한때 토트넘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로 여겨졌는데 이번 시즌에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둘기송은 역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언제나 그렇듯이 토트넘의 문제는 영입 정책에 있을 것이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작은 클럽에서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이 영입한 이적료가 비싼 3명의 선수들을 본다면 본머스, 노팅엄 포레스트, 레스터 시티 출신이었다. 그런 클럽에서 선수를 영입하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 수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여기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토트넘이 이제 노팅엄, 본머스 그리고 레스터에서 선수를 영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입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메디슨을 4천만 유로 600억의 레스터 시티에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4,700만 유로 약 700억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를요 이번 시즌에 1,130억을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작은 클럽에서 영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 덜 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여기 이렇게 순위 테이블이 있다고 시작하면은 상위권 팀, 그리고 중위권 팀, 하위권 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최소 상위권 팀에서 영입을 하면서 선수들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토트넘은 여기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토트넘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모든 영입을 프로젝트 영입이나 도박적인 영입을 하기보다는 최상위 수준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 몇몇을 영입해야 한다. 셉세비는 훌륭한 사례이다. 셉세비는 유벤투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셉세비를 영입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 입은 토트넘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작은 클럽에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면은 표를 첨부했거든요.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의 표를 첨부했는데 여기 메디슨 보이시죠? 강등된 레스터 시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솔랑키가 여기 있죠. 솔랑키는 본머스에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존슨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데리고 왔다 하면서 이렇게 표를 첨부했는데 지금 토트넘이 데리고 온 선수 중에서 가장 빅클럽에서 데리고 온 선수는 그나마 없거든요. 그나마 반더벤도 약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있는 선수였는데 반더벤 같은 경우는 영입 성공,
그러니까 도박 영입 성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비카리오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다 그저 그렇다라고 이제 표를 첨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기를, 아스날이 맨시티와 첼시와 같은 팀에서 여러 선수를 영입한 데는 이유가 있고 토트넘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라면서 토트넘이 지금 약팀에게 지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토트넘은 지금 약한 팀에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검증이 안 됐고,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면서 토트넘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요. 퐁당퐁당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토트넘의 영입 정책을 비난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짜증나잖아요. 지금 제가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를 매주 공격을 했는데, 지난 시즌은 좋아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너무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매디슨도 너무 못해서 너무 불안정해서 현재 벤치로 밀렸다라고 비난할 정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토트넘의 영입 정책은 너무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당장 토트넘을 떠나서 미넨으로 이적해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소식이 떴고,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홈에서 19위, 거의 강등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입스위치 타운에게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을 떠나서 뮌헨으로 이적해야 된다 라는 소식과 함께 손흥민 선수를 엔제 감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국 현지에서 비난이 터졌습니다. 엄청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소식인지 어떤 소스를 통해서 전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이름의 트위터였습니다. 이 B라는 이름의 트위터가 어떤 트위터냐면은 심층적인 축구 분석으로 유명한 계정이라고 합니다. 전술 분석, 선수 평가, 팀과 여러 가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위터에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UEFA B 코칭 라이센스를 취득한 스포츠 경영 및 경영학 석사를 가지고 있다 라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트위터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공감을 받다 보니까 팔로워가 약 7.2만 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트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주류 매체는 아니지만 그만큼 전술 쪽에서 인정을 받았고, 영국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7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는요, 이번에 입스위치 타운에게 토트넘이 충격패를 당하자 다음과 같은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뭐라고 게시를 했냐면은, 손흥민은 계약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엔제 감독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손흥민은 엔제 감독의 시스템에 맞지 않지만 엔제 감독은 손흥민이나 선수의 심 때문에 손흥민을 어떻게든 자신의 시스템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손흥민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며, 손흥민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손흥민만의 경기를 뮌헨에서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포로는 레알로 팔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드라구신을 팔아버리고 토트넘 스쿼드의 뎁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요 메인 세 가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토트넘이 발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전술 분석으로 유명한 트위터는 손흥민 선수를 엔제 감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아는 선수 파워 때문에 손흥민을 억지로 엔제 감독 시스템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근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뮌헨으로 가는 것이 맞다. 뮌헨으로 가면 손흥민은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스타 파워 때문에 억지로 자신의 시스템에 맞추려고 한다면서 손흥민은 팀을 떠나는 게 맞다. 뮌헨으로 간다면은 뮌헨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이 살아나면서 잘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도요, 그리고 포로도 팔고 드라구신도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토트넘이 살아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저의 합리적인 의심은 엔제 감독이 에제와 네투를 영입해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사용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비가 이적 시장에서 두 선수 영입을 해주지 않았고 솔랑키를 영입하면서 손흥민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레비 때문에 토트넘이 망해가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터치라인 윙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다가 치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터치라인 윙어로 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접고 들어가면서 흥민존에서 중거리 슛을 잘 때리는데 그냥 터치라인 윙어로만 쓰는 엔제 감독 때문에 화가 난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도 보면은 순수하게 골과 도움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엔제 시스템에서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면 지난 시즌에 36경기 출전해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11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니는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손흥민은 잘하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소니가 터치라인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소니는 요즘 윙백으로 뛰고 있는데 골을 넣을 수 없는 위치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도기가 심지어 손흥민보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가깝게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엄청나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 손흥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엔제 감독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계약 연장하지 말고 바이에른으로 가서 케인과 팀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콤파니가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라, 그러면은 시즌 막바지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엔제 감독은 풀백이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멍청한 엔제 감독 때문에 우리 팀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불안정해서 우리는 3-2 빌드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2-3 빌드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비는 최악입니다 라면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린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저는 이번에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닭집에 대해서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 말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찐팬이라면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기를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영국의 전술 분석가가 손흥민 선수가 뮌헨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발언은 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선수 본인도 좀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정이 떨어져서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